잘 지내다가 갑자기 거리를 두는 사람, 이거 단순 성격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을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회피 유형의 인간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분명 처음엔 괜찮았어요. 같이 밥도 먹고 대화도 잘 통하고 분위기도 자연스러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개인적인 이야기를 피하고 단둘이 만나는 걸 미루고 연락도 점점 줄어듭니다. 이거 마음이 변한 건가 싶죠. 그런데 심리적으로 보면 회피형 애착의 전형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친밀함을 두려워하는지, 왜 공감이 없어 보이는지, 왜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걸 실제 상황과 심리 이론으로 이해되게 풀어볼게요. 아마 하나쯤은 이거 완전 내 얘기인데 싶은 장면이 나올 겁니다. 회피형을 이해하려면 애착 이론을 먼저 봐야 합니다. 어릴 때 감정을 표현했을 때 어떤 반응을 받았는지가 지금 관계 방식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이에요. 회피형은 보통 감정을 표현하면 무시당하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면 부정적인 반응을 받거나 혼자 해결해야 했던 경험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합니다. 감정은 드러내면 위험하다. 의존하면 상처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 정서 억제. 그러니까 감정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느끼는 순간 바로 눌러버리는 방식이에요. 실제 상황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회사에서 친해진 동료가 있어요. 처음엔 잘 지내다가 상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랑 얘기하면 편하고 더 자주 보고 싶어. 이 순간부터 약속을 미루고 개인적인 얘기를 피하고 단 둘이 만나는 걸 줄입니다. 상대는 내가 부담을 줬나?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까워지고 있어서 불안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 되면 이 사람 계속 오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도 많아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 회피형 반응은 보통 이렇게 나와요. 그럼 쉬면 되잖아. 그건 네가 생각을 줄이면 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감이 없다고 느끼죠. 그런데 심리적으로 보면 공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정을 같이 느끼는 정서적 공감과 상황을 이해하는 인지적 공감이죠. 여기서 회피형은 정서적 공감은 피하고 인지적 공감만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에 들어가는 순간 자기 감정까지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감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에 들어가는 걸 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못하는 게 아니라 위로 상황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반복되는 관계. 이건 진짜 반복됩니다.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처음에는 편하고 잘 맞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깊어지면 연락이 줄고 거리를 두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피합니다. 상대는 내가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고 더 다가가죠. 그러면 회피형은 더 부담을 느끼고 더 멀어집니다. 이걸 심리에서는 접근 회피 갈등이라고 하는데요. 좋다와 불안하다가 동시에 올라오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까워질수록 멀어지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관계가 잘 될수록 더 흔들립니다. 회피형은 특정 상황에서 확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계속 이렇게 말할 때 왜 계속 얘기 안 해? 좀 더 솔직해져 봐. 처음엔 웃다가 점점 피하고 약속을 줄이고 연락을 줄입니다. 또 이런 상황도 있죠. 관계가 점점 가까워져서 고민을 공유하고 자주 만나고 의지하게 될 때 갑자기 선을 긋습니다. 이건 애착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통제감이 떨어지는 느낌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피형은 감정을 더 억제하거나 관계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랑은 어떻게 지내야 할까?
이건 방법을 조금만 잘못 써도 관계가 금방 틀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되는 방법만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감정을 요구하지 말고 선택권을 주기입니다. 이 상황이 되게 많아요. 친구가 계속 속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게 되죠. 너는 왜 나한테 말을 안 해? 좀 솔직하게 얘기해봐. 그런데 이 말 회피형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결과는 더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꿔야 해요. 편할 때 얘기해도 돼. 굳이 지금 아니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 되는 거죠. 회피형은 통제감을 느낄 때 훨씬 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스스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두 번째는 거리 두는 걸 거절로 해석하지 않기입니다. 이건 진짜 많이 깨지는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 평소에는 연락 잘 하던 친구가 갑자기 답장이 느려졌어요. 이때 대부분 이렇게 가죠. 왜 연락 안 해? 나 피하는 거야? 이렇게 가는 순간 상대는 더 부담을 느끼고 더 멀어집니다. 그런데 회피형 입장에서는 지금 좀 버거워서 거리를 두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좋습니다. 요즘 좀 바쁜가 보다. 나중에 보자. 이 한마디 차이가 뭐냐면 상대의 불안을 자극하느냐 아니면 안정시켜 주느냐 이거거든요. 이걸 이해하면 관계가 훨씬 덜 흔들립니다. 세 번째는 깊어지려고 하지 말고 편안함을 반복하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를 해요. 더 친해지면 더 깊어져야 한다. 그래서 더 자주 보자고 하고 개인적인 얘기를 더 꺼내고 관계를 빨리 좁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피형은 반대예요. 깊어질수록 부담을 더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야 합니다. 시간 될 때 가볍게 보자. 편하게 밥 한 번 먹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걸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쌓이면 이 관계는 안전하다는 느낌이 생기고 그때부터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네 번째, 맞춰주기만 하지 말고 내 기준도 말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균형이 하나 있습니다. 이해는 하되 다 맞출 필요는 없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계속 약속을 미루거나 연락을 피할 때 참다가 알겠어. 그냥 하지 말자. 이렇게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계속 맞춰주다가 내가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나는 너무 자주 아니어도 되는데 완전히 끊기는 건 좀 힘들어. 이 정도는 유지되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관계에 기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회피형도 명확한 기준이 있을 때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결국 이거예요. 회피형이랑 잘 지내려면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내가 계속 힘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지 무조건 참으라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오늘은 회피형 유형에게서 느끼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회피형 유형은 연애에서는 어떤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런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따뜻한 봄이 찾아오길 저희 마음봄이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안녕.